옛날 옛적에 한양 도성이 번영하던 시절, 성벽이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청계강을 비추었을 때 한 검객은 조용히 어둠 속을 걸었다. 그는 명분도 용신할 곳도 없고 단지 자신의 곁에 검과 자신도 모르는 비밀이 있을 뿐이다. 그날 밤 보름달은 둥글고 은빛은 도시의 휘어진 기와를 덮었다. 밤바람이 작은 골목에 불고 외딴 술집에서 울려 퍼지는 쟁기 소리에 휩쓸린다. 그러나 성 동쪽 숲 밖에서는 음악이나 웃음소리가 아니라 검기가 교차하는 싸늘한 소리였다. 진명은 유령처럼 가볍게 움직였고 손에 든 검이 달빛 아래 밝은 선을 그었다. 그의 라이벌 가면을 쓴 사람, 친밀감은 민첩하지만 여전히 허점을 드러낸다. 그의 검법은 날카로웠지만 수많은 수색을 통해 살아남은 진명과는 비교가 안 된다. 순간 진명이 몸을 뒤틀며 칼을 휘둘렀다. 정확한 검선이 다른 사람의 칼이 손에서 떨어져 땅에 꽂히게 했다. 상대는 비틀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곧바로 몸을 돌려 달아났다. 너 누구야? 답이 없다. 진명은 달빛 아래 가만히 서서 땅에 떨어진 작은 천 조각을 손에 들고 밤중에 괴한은 사라졌다. 그 천 조각은 그에게 낯설지 않은 기호를 수놓았다. 과거에 대한 기호, 그가 자신의 운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시절의 기호이다. 진명이 손에 천 조각을 확 쥐었다. 또 한 사람이 나를 쫓았다. 도대체 누가 이 일의 배후에 있습니까? 도성을 뒤덮은 어둠 속에서 하늘에 매달린 달빛 아래 수수께끼가 서서히 드러났다. 칼에 대한 이야기, 궁정에서의 음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조차도 알지 못한 사람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옛날 옛적의 조선 조정은 음흉한 음모에 빠졌을 때 귀한 권세자가 자주 드나들던 호화로운 유흥가가 있었다. 그곳은 왕과 큰 관리들이 잠시 세상을 잊기 위해 찾는 의무의 술집이다. 기녀의 비굴한 웃음과 함께 사람들은 문학에 대해 담론하고 조정에 대해 논의하며 어둠을 이용하여 비밀을 교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진명은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문을 지나가고 붉은 연등 불빛이 그의 차분한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부에는 귀한 술이 옥잔을 가득 채우고 부드러운 춤곡들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진명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눈은 방을 스쳐 지나갔고 술집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밤에 피어난 신비롭고 고독한 꽃 같았다. 또 향락보다는 묵념을 좋아하는 검객인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기녀인 소연은 많은 권세자들이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내기 위해 재산을 바칠 준비가 된 여성이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그녀가 웃고 술을 따르더라도 항상 거리를 둔다.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만질 수 없는 슬픔이 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름다운 꽃이지만 날카로운 가시로 가득 차 있어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말한다. 나는 이런 즐거움은 어울리지 않아. 그럼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진명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공기 중의 알코올 증기는 그를 설레게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질문은 그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사이 소연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날카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진실을 찾으러 왔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웃었지만 그 미소는 기쁨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운 옥잔 위를 스쳐갔고 목소리는 바람과 같았다. 진실은 때때로 비극을 가져올 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다. 그 말은 진명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들었다. 정직한 문관,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단되었다. 하지만 그는 내 앞에 있는 여자가 그 고통을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일 줄은 몰랐다. 이제 그와 그녀의 눈빛은 마치 두 운명이 원래 같은 비극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교차한다. 정말로 진상을 밝혀내고 싶다면 내일 밤 동부 숲으로 오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고 술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일어나서 술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감탄하는
시선 사이를 걸었습니다. 진명이 따라오자 마음속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이 초대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흔들리는 등불 아래에서 그녀의 모습은 희미해졌지만 그 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옛날 옛적에 비밀들이 어둠의 두꺼운 커튼 아래에 묻혔을 때 아무도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일 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재앙의 전조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적막한 밤에 진명이 그런 경고를 받았다. 진명은 술집을 나온 뒤 묵묵히 자신이 살고 있는 여관으로 돌아갔다. 밤길은 적막하고 바람 소리만 기와 지붕을 휙휙 지나갔다. 멀리 순찰대의 묵닥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평화로운 밤을 알렸다. 그러나 그 침묵은 거칠해일 뿐이라는 것을 진명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소연에게 들은 말은 그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지 못하게 했다. 만약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이 그가 수사하고 있는 음모와 관련이 있다면 아마도 모든 것이 생각보다 더 복잡할 것이다. 방에 들어서서 그는 문을 닫았고 창문으로 밀려오는 산들바람에 책상 위에 촛불이 약하게 흔들렸다. 밖에는 은빛 달빛이 지면을 비추며 나무 바닥에 사람들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진명이 검을 침대 옆에 벗어놓고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려다가 밤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창틀을 통해 불어 작은 구석을 열었다. 어떤 물건이 가볍게 날아와서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탁자 위로 떨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진명이 손을 뻗어 사진을 찍었다. 그것은 아주 얇고 작은 종이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바람에 휩쓸릴 것이다. 촛불이 깜박거리면서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밝게 비쳤다. 딱 한 소절만. 조심하세요. 목숨 걸고 싶은 사람 있어. 누가 이 종이를 남겼습니까? 진명은 즉시 일어나서 창문을 밀어 밖을 내다보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밤의 차가운 안개를 동반한 채 방 안으로 불어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그림자도 없이 캄캄한 하늘만 보였다. 불안감이 엄습하자 그는 즉시 방을 뛰쳐나와 여관에 나무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다. 그의 발자국 소리는 상고양이처럼 가벼웠지만 날카로운 눈은 주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검은 그림자가 지붕 위를 스쳐 지나갔다. 순식간에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명은 가만히 서서 손으로 쪽지를 움켜쥐고 있었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가 감시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가 공격하지 않고 경고를 남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당신을 죽이고 싶지만 아직 행동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보호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당신은 알 수 없어요. 그 경고는 진명의 마음에 심어졌거나 의심스러운 씨앗과 같다. 그는 이 음모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느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조종자들인가? 옛날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숨은 적일까? 밤하늘은 고요하지만 진명은 오늘 밤은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옛날 옛적에 궁정의 벨벳 커튼 뒤에 비밀이 숨겨졌을 때 원하지 않아도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플레이어가 결코 드러내지 않는 체스 게임처럼 미리 포장되었다. 그리고 오늘 밤 진명은 자신도 모르게 그 판에 들어가고 있다. 다음날 밤 하늘에는 별빛이 없었고 안개는 동부 숲의 오래된 나무들을 덮었습니다. 올빼미 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고요한 밤 사이에 울려 퍼졌다. 진명은 늘 검자루 위에 느슨하게 놓여있는 손과 어둠 속에서 움직임 하나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동자, 마른 잎으로 뒤덮인 오솔길을 조용히 걸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경계해도 그는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갑자기 공기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다.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것을 멈추고 벌레 소리도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딱 그때 어둠 속에서
화살 하나가 쏟아져 나와 바람을 가르며 진명에게 달려들었다. 진명은 재빨리 몸을 기울여 피했지만 화살의 속도는 너무 빨랐다. 그가 그의 어깨에 툭 꽂히자 따끔따끔한 통증이 팔 전체에 퍼졌다. 뿐만 아니라 현기증이 엄습해 그의 머리가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의 호흡은 무겁고 상처에 닿았을 때 손이 떨렸다. 독독독. 독이 든 화살. 어둠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사람의 그림자가 안개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넓은 관이 바닥을 덮고 차가운 눈빛이 권위에 가득하다. 조대신입니다. 나는 너에게 경고했어. 하지만 넌 너무 멍청해. 독가스가 혈관마다 스며들어 진명의 다리가 휘청거리고 무릎이 땅바닥으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몸이 약해져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서 죽으라는 거야. 그는 화살 하나로 당신의 생명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나 조 관신이 진명을 끝내라고 명령하기 전에 검은 그림자가 덮쳐왔다. 얇은 연기가 온 공간에 퍼져 숨어있는 암살자들의 시야를 가렸다. 강한 손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당신은 정말 귀찮아요.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쯤 시체가 되었을 거야. 그 목소리는 섞이지 않고 그가 해랑이다. 그녀는 많은 말 할 필요 없이 그를 끌고 숲 깊숙이 달려갔다. 사람들이 쫓아오지만 해랑의 유독성 연기가 너무 좋아서 그들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을 하게 만든다. 포위망을 빠져나간 해랑은 그를 커다란 바위에 내려놓고는 소매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어 그에게 던졌다. 마셔. 해독제. 진명은 묻지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다. 그는 병 뚜껑을 열고 쓴 맛이 나는 액체를 비웠다. 독가스가 녹아서 몸이 약해졌는데도 최소한 목숨은 지켰어. 해랑은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불쾌하지만 다소 불쌍했다. 진명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이 왜 당신을 죽이려 했는지 아세요? 강권자에게 감히 대항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해랑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진명의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사실을 느릿느릿 내뱉었다. 당신은 수년 전에 살해된 장교의 아들이에요. 밤바람은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따라갔지만 그 순간 모두 잠잠해진 것 같았다. 진명은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손에 검자루를 쥐었다. 그는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없었다. 근데 해랑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신분이 정말 그렇게 고귀하다면 왜 그동안 무명처럼 지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당신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그 질문은 진명의 마음속 깊이 소용돌이쳤다. 오늘 밤 그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믿어왔던 진실도 잃어버렸다. 높은 하늘은 여전히 칠흑처럼 어둡지만 앞길은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안다. 옛날 옛적에 도시의 차가운 돌담 사이에 아무도 오래된 감옥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가두는 곳일 뿐 아니라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이 다시 절망적으로 쓰러져야 했던 어둠에 억울한 울음소리가 삼켜지는 왕실의 비밀이 묻힌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 밤 진명은 그곳의 녹슨 철문 앞에 서서 알지 못했던 과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명은 해랑의 해독제를 먹고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풀리지 않은 질문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아버지는 누구세요? 왜 죽었나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정말로 대신의 아들이라면 왜 지난 몇 년 동안 명분도 과거도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늘 차가운 눈빛 뒤에 생각을 감추고 있던 해랑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성 안에 오래된 감옥이다.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반역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구금 장소였던 옛 교도소는 이제 잊혀진 잔해일 뿐이다. 하지만 거기에 숨겨진 비밀은 실제로 사라진 적이 없다. 진명은 지체 없이 해랑과 함께 달빛이 온통 얼룩진 벽면만 비추는 잿빛 돌건물을 향해 나아간다. 썩은 나무문이 밀려나면서 긴 쉬쉬타는 소리를 냈다. 곰팡이가 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지붕 틈새로 새어나오는 달빛 덕분에 내부 공간은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음산했다. 벽에는 녹슨 쇠사슬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차가운 땅바닥에는 짚이 흩어져 있었다. 해랑은 먼지로 뒤덮인 나무 상자가 있는 방의 가장 깊은 모퉁이로 곧장 걸어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소매에서 작은 칼을 꺼내 재빨리 자물쇠를 열었다. 트렁크 안에는 금이나 보물이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이가 누렇게 변한 오래된 노트만 있다. 진명이 천천히 그것을 움켜쥐자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 그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눈앞에 한 줄 한 줄의 글이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 진석 장군의 이름은 애 반역 혐의로 처형된 사람들의 명단에 올랐다. 아버지가 피해를 입었구나. 진명의 손은 노트를 꽉 쥐었고 손톱은 낡은 종이층에 깊이 박혔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숨어 살아야 하는 이유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의 아버지는 범죄자가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 서서 음모와 배신의 수렁에 묻힌 사람이었다. 해랑은 조용히 페이지의 마지막 글을 가리켰다. 판결문처럼 깊게 새겨진 글자는 바꿀 수 없다. 처형 명령은 조대신이 발부한 것이다. 진명의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조정의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조 대신은 그를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의 가족까지 망친 자이다. 그는 진실을 파묻고 한 가문을 말살했으며 이제 그 가문의 마지막 잔재를 없애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진명은 천천히 일어섰고 과거를 찾아 헤매는 자의 눈빛이 아니라 싸울 이유를 찾은 자의 눈빛이었다. 오래된 감옥의 어둠은 더 이상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진실의 빛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빛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옛날 옛적에 조선왕조의 영광스러운 왕조들 중에 천하의 운명을 손에 쥐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신의 이름을 가지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조정 한가운데에 서 있지만 비단 코트의 뒤에는 영민의 피로 얼룩진 더러운 음모들이 있습니다. 조대신은 바로 그런 놈이다. 그는 정조를 조작하고 감히 길을 막는 사람들을 제거하며 아무도 감히 언급하지 않는 많은 비밀을 묻었다. 하지만 그는 애 실수를 해서 진명을 죽일 수 없었다. 조관 대신과 같은 자에 대항하기 위해 진명은 검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혼자서 권력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당신은 동맹이 필요하고 그를 전복시킬 완벽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소연이었다. 소연은 창가에 앉았고 달빛이 그녀의 우아한 얼굴에 비쳤지만 그 눈은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진명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의 허벅지 위에 올려진 손만 꽉 조이고 억눌린 분노로 손가락은 하얗게 질렸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연민이나 연민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빛을 보겠다는 각오다. 그녀는 기녀일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조나라의 관심부를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칼처럼 날카로웠다. 조대신의 관저에는 그와 공모하여 왕정을 조종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있다. 그것을 얻으면 너는 그를 천하에 폭로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정부는 모든 벽돌과 모든 문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일단 들어가면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실패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 진명은 움찔하지 않았다. 그는 이 길을 걸었고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 말을 듣고 아까부터 말없이 서 있던 해랑은 갑자기 입술을 살짝 비틀며 웃었다. 그녀는 가슴에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진명을 바라본다. 그럼 침입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경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가지러 몰래 들어간다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해라. 왜냐하면
일단 그 리스트가 공개되면 그는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눈이 교차해서 아무도 한마디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담한 계획이 세워졌고 물러설 길도 두 번째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강산을 조작한 사람을 폭로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오늘 밤 고요한 달빛 아래 세 사람의 운명은 검계, 기수, 여웅이 맺어졌다. 그리고 그 앞에는 모든 것을 바꿀 전투가 있다. 옛날 옛적에 정의가 관가에서 무의미한 이름에 불과했을 때, 권력이 습격자들의 손에 달려있을 때 운명에 파묻혀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영광도 없고 왕의 영광도 없지만 그들의 손에는 정의의 검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는 불굴의 불꽃이 있다. 그리고 오늘 밤 진명은 고요한 달빛 아래서 거침없는 싸움에 목숨을 걸고 있다. 어슴푸레한 밤하늘, 쓸쓸한 달빛이 어슴푸레 떠도는 구름에 가려진다. 조 대신의 관청에서는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때때로 높은 벽을 순찰하는 경비병들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나무 울타리가 낡아빠진 구석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진명과 해랑은 숨소리 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관하로 들어섰다. 그들은 시간이 많지 않다. 오늘 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조 대신이 가장 어두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서재 내부에는 정교한 조각 나무 상자가 방 한가운데 있다. 해랑은 금방 자물쇠를 열었고 그녀의 손은 마치 이 일에 너무 익숙해진 것처럼 교묘했다. 진명은 트렁크를 열고 낡은 두루마리, 공범자 명단, 궁정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해온 사람을 타도할 증거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기 전에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서재의 모든 등불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검을 들고 있는 수십 명의 시신들이 있다. 그 무리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조대신이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다만 건방진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겁먹지 않았다. 몇몇 장난꾸러기들이 나를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해. 진명난 옛날 내 아버지처럼 너도 내 손에 쥐어진 작은 깃발일 뿐. 해랑은 진명을 힐끗 쳐다보더니 이빨을 악물고 손은 검자루를 잡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화를 낼 시간이 없었다. 전투가 시작됐다. 칼이 껍질에서 꺼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죽음의 숨결처럼 차갑다. 어쩔 수 없이 진명은 칼을 휘두르며 포위망을 향해 돌진했다. 해랑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몸뚱이가 물처럼 우아하고 그녀의 손에 있는 작은 칼 하나하나가 죽음의 빛을 발했다. 검이 검을 만지고 불이 튀고 비명소리가 대신을 덮었다. 검이 서로 부딪혀 피가 땅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진명은 힘껏 싸웠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때때로 정의는 단지 용기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피곤해도 팔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도 진명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증오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아직 하지 못한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조작한 사람을 타도했습니다. 그런데 진명의 뒤에서 경호원이 돌진하자 마자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비명이 울렸다. 그는 멈칫하다가 쓰러졌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날카로운 브로치가 그의 목에 꽂혔다. 나는 내가 죽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소연은 거기에 서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급했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기술자의 일상적인 나약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왔다. 기녀도 감히 정치에 손을 쓸 수 있습니까? 진짜 웃기다. 조대령은 차갑게 웃었지만 그의 손은 조용히 칼자루를 조였다. 그는 이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직 마지막 국기가 남아있다. 진명이 무얼 알아차리기도 전에 조 관씨는 칼을 뽑아 그를 겨냥해 돌진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마치 번개가 밤을 찢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진 한 몸이 진명의 앞을 가로막고 돌진했다. 차가운 칼날은 비단옷과 살을 관통했고 붉은 피가 달빛을 물들였다. 진명, 널 죽게 내버려둘 순 없어. 소연은 진명 앞에 섰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마치 그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했다. 칼이 그녀의 몸을 찔렀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었을 뿐이지만 입꼬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창백했다. 밤바람이 대신을 덮치며 서서히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의 숨결을 휩쓸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밤 달빛은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목격했다. 옛날 옛적에 진의 뱀보다 더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에 앉아 진실을 영원히 어둠 속에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만민의 생명을 조종했다. 그러나 어둠은 아무리 깊어도 한 줄기 빛만으로도 그것을 찢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밤 달없는 하늘 한가운데서 정의의 검이 뽑혀 얼마나 많은 악을 퍼부은 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밤바람이 조나라 관신을 덮은 성벽을 타고 불어 피비린내를 풍겼다. 전투는 너무 오래 계속되어 쓰러진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두 사람만이 진명과 조관 대신에 고기바다 한가운데서 버티고 서 있었다. 두 칼이 서로 맞부딪혀 어두운 밤중에 불빛이 번쩍였다. 둘 다 호흡이 무겁지만 눈빛은 칼처럼 날카롭다. 조 대신은 처음처럼 유유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넓은 관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자신의 것인지 남의 것인지도 몰랐다. 옛날 옛적에 진의 뱀보다 더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에 앉아 진실을 영원히 어둠 속에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만민의 생명을 조종했다. 그러나 어둠은 아무리 깊어도 한 줄기 빛만으로도 그것을 찢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밤 달없는 하늘 한가운데서 정의의 검이 뽑혀 얼마나 많은 악을 퍼부은 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밤바람이 조나라 관신을 덮은 성벽을 타고 불어 피비린내를 풍겼다. 전투는 너무 오래 계속되어 쓰러진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두 사람만이 진명과 조관 대신에 고기바다 한가운데서 버티고 서 있었다. 두 칼이 서로 맞부딪혀 어두운 밤중에 불빛이 번쩍였다. 둘 다 호흡이 무겁지만 눈빛은 칼처럼 날카롭다. 조 대신은 처음처럼 유유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넓은 관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자신의 것인지 남의 것인지도 몰랐다. 날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진명아, 우리는 많은 투쟁에서 살아남았고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 목숨을 앗아가고 싶어 했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서 있다. 너 같은 반역자의 자식, 어떻게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니? 너 같은 사람은 내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고 당신은 권력 뒤에 숨어있는 겁쟁이에 불과합니다. 진명의 말은 조 대신의 자존심을 단칼에 찌르는 격이었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다음번 칼에 전력을 다했다. 하지만 진명은 그런 분노의 공격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몸을 기울이면서 칼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가 바로 반격. 번개처럼 공간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 조 대신이 멈칫한다. 그는 치명적인 상처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자신의 가슴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손을 뻗어 칼을 집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자신이 개미벌레로 보았던 사람의 손에 패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그러나 진명이 전투가 끝난 줄 알았을 때 어둠 속에서 강철빛이 번쩍였다. 치명타를 맞은 조 관신은 마지막 힘을 다해 옷소매에 숨겨둔 단도를 뽑아 진명의 가슴을 누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진명은 위험을 알아차렸지만 피하지 못했다. 칼끝이 달려들자 관 대신의 눈빛이 쓰러지기 전에 마지막 사악한 빛을 번뜩였다. 그런 한 사람의 그림자가 진명의 앞을 가로막고 돌진했다. 정해, 나랑 같이 죽을 순 없어. 소연이 거기 서 있었는데 그녀의 하얀 비단 옷이 점점 붉게 물들었다. 칼끝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고 진명을 바라보기만 했고 눈에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소연, 진명은 그녀의 몸이 서서히 구부러질 때 그녀를 부축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마지막으로 이 얼굴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그의 뺨에 닿았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지만 입술은 창백해서 가슴이 아팠다. 마지막으로 나도 뭔가 의미 있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녀는 속삭였다. 약한 바람처럼.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소연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빛을 지켜간다. 차가운 땅바닥에서 시체들 사이에서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파묻힌 기술자가 아니다. 그녀는 정의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 위에 하늘은 여전히 시커멓고 달빛도 없고 별도 없다. 한 명은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은 길을 계속 갔다. 옛날 옛적에 왕조의 먼지로 뒤덮인 역사 속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대의 운명을 바꾼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관리가 아니라 감히 어둠을 마주하고 자신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감히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고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정의가 계속 존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폐허의 밤에 진명은 그곳에 서서 남은 것 사이에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바람이 관대신 조시의 폐허를 스치며 피비린내를 풍기고 불타버린 음모의 잿더미가 되었다. 시체가 어지럽고 등불이 꺼지고 한때 권력의 중심이었던 곳에 어둠이 깔렸다. 하지만 진명은 더 이상 그 광경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의 품에 안긴 채 소연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오랫동안 우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손은 마지막 온기로 남아 있었지만 점차 모든 것이 차가워졌습니다. 진명은 조나라 관신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소연을 보면서 정의는 한 번의 싸움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의는 악을 찌른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쓰러진 사람들에게 있다. 정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온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일어설 수 없다면 누가 시간을 바꿀까요? 그는 소연의 눈을 부드럽게 감았다. 마치 그녀를 편안하게 잠들게 하려는 듯. 그녀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어깨에 메고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자신보다 더 높은 것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기녀는 궁정에서 누구보다 정의를 수호해온 사람이다. 맹세한다. 그녀가 지켜온 길을 계속 기어나갈 것이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고 진명의 마음속에 조용히 사양만 울려 퍼졌다. 그가 일어섰을 때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은 떠돌이 검객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이 전장의 마지막으로 섰지만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정의는 결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길이다. 먼 하늘,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해 남은 어둠을 몰아냈다. 근데 진명은 그 빛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는 돌아서서 밤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아직도 조대신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이 불공평할 때 그의 손에 있는 칼은 결코 쉴 수 없다.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